반갑습니다. 좋은 책을 소개하고 독자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벨락에 다정한 천문학이라는 책입니다. 갑자기 웬 천문학? 벨락에 다정한 천문학을 읽게 된 것은 제임스 웹이 보내온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야, 제임스 웹 이미지 봤냐? 몰라, 만약에 몰라, 잘 몰라. 그럼 사진 보여줘야지 이제. 야, 얌마, 야마! 봐 여기를. Look at this. 제임스 웹에서 찍으니 반짝반짝이는 부분 집중해. 제임스 웹은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 자리 잡은 12조 원짜리 우주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의 반사경 지름이 6.25m라고 하니 어마어마합니다. 제임스 웹은 망원경을 통해 들어온 빛을 분석하여 초기 우주의 모습과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 언어와 생명의 탄생과 소멸에 대한 비밀을 풀기 위하여 작년 크리스마스에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And liftoff. Decollage liftoff from a tropical rainforest to the edge of time itself. James Webb begins a voyage back to the birth of the universe. Séparation Webb Space Telescope. Go Webb! 제임스 웹은 몇 달간 시험 가동을 거쳐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나사가 4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용골자리 성운, 남쪽 거리 성운, 딥필더, 스테판 오중주라고 불리는 사진을 보면서 저는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주가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딥필드 사진이 가장 경이로웠습니다. 131억 년 전에 탄생한 은하를 촬영한 것도 신기하지만 은하들의 중력이 주변의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들어 원반 모양의 행성을 보여준 것은 저를 아연 실측하게 만들었습니다. 중력과 시간이 공간을 희게 하다니. 두 번째 충격은 나의 존재가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웹이 찍은 우주의 사진 속 먼지보다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무게를 가진 나의 존재가 우주를 생각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토닥토닥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저는 138억 년 전 빅뱅 이후에 나타난 수소원자로부터 왔으며 나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다시 우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 떨렸습니다. 천문학이라는 학문과 기술이 제게 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임스 웹은 앞으로 수천만 장의 사진을 더 보내줄 것입니다. 나사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보고 아름답다고 감탄만 하는 것은 사진을 보내주는 제임스 웹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싶어 선택한 책이 이정환 작가의 벨락에 다정한 천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천문학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자는 천문학을 생각에 담는 범위가 가장 넓은 아주 통큰 문학이라고 하면서 학문이라고 하면서 일상에서 당연하게만 여겨오던 것을 당연하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문학은 다른 시선으로 보았고 인간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간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돈다고 생각했으며 1000억 개가 넘는 별과 가스의 집단인 우리 은하계가 우주를 대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천문학은 관측 자료를 통해 모두 바꿨습니다. 상식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천문학은 앞으로도 더 많이 바꿀 것입니다. 천문학의 또 다른 매력은 과학과 감성이 만나는 학문이라는 점입니다.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라고 붙이기도 하고 짝사랑하는 연인을 달과 지구, 태양과의 관계로 빗대어 노래합니다. 시, 별 해는 밤부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까지 수많은 감성들이 천문학과 관련되었습니다. 별에 대한 신비가 조금씩 밝혀진다고 해도 밤하늘의 변적에는 별에 대한 감성은 여전할 것입니다. 천문학의 또 다른 매력은 일반인들에게 지식을 공유하고 쉽게 참여하게 만드는 점입니다. 나사에서 운영하는 APOD 웹사이트에서는 세계의 모든 천문대에서 관측된 자료가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갤럭시 뷰라는 프로젝트는 로봇 망원경이 촬영한 은하의 사진을 일반인들이 분류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까이 있는 나스는 은하는 같은 방향으로 돈다는 사실과 참여한 교수가 새로운 천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천문학은 시민과학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는 분야입니다. 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자는 지구와 태양계가 생명을 품게 된 기원, 은하와 별의 일생, 우주 팽창, 천문학의 미래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외계 생명을 탐색하는 글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거주 가능 지형을 찾는다고 합니다. 골디락스 플래닛이라고 불리는 구역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행성을 말합니다. 영화 골디락과 세 마리의 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골디락은 세 마리의 곰이 마련해준 수프 중 미지근한 수프를 먹고 잠들었다는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도 수성과 같은 곳은 너무 뜨거워 물이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멀리 떨어진 행성은 그 반대입니다. 지구와 유사한 대기, 바다, 오존층, 자기장이 존재하는 곳을 찾는 일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138억 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이 태어난 별 중 생명이 있는 곳이 존재할까요? 날 끄는 gravity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너만 보잖아 너는 내 destiny 떠날 수 없어 난 나의 지구야 내 하루의 정신 파리는 구성된 걸그룹 러블리즈의 데스티니라는 노래 가사 중 날 끄는 그래비티,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난 너만 보잖아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달은 자전거 공전주기와 같아서 우리는 늘 달의 앞면만을 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별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도 기본을 읽겠습니다. 가스가 뭉쳐서 중력을 만들고 별로서 빛나기 시작하다가 팽창 폭발하여 다시 가스가 되거나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됩니다. 빅뱅으로부터 수소 분자가 탄생하고 수소 두 개가 모여 수소 분자가 되고 수소 4개는 헬륨이 되는 과정도 배웠습니다. 우주 팽창을 발견하는 대목도 재밌습니다. 우리는 별의 색깔 변화를 통해 위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별의 색깔은 가까워지면 파란색이 되고 멀어지면 붉은색이 강해집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관측을 통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지구와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허블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천문학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했다고 자부했을 때 저희 뒤통수를 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별, 행성, 위성, 성운, 은하 이 모든 전체를 다 합쳐봐야 우주의 전체에서는 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암흑 에너지가 약 69%, 암흑 물질이 약 26%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암흑이란 말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아직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붙여둔 이름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신나는 일입니다. 우주에 관한 지식이 아직 너무나 얕아서 탐구해야 할 것이 많다는 말이니까요. 블랙홀, 빅뱅 이전의 모습, 우주 팽창의 원인, 중력으로 인한 시간과 공간의 변형 등등 우주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전체에서 아주 미미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연습을 계속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튜브 책임전가의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별나게 다져간 천문학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